이번 시간에는 사주의 시지에 진이나 술이나 축이나 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지에 진, 술, 축, 미 이런 것들이 있는 사주, 이 사주를 우리가 보통 이제 시묘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격의 일종이죠. 그래서 좀 그 시지에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예전에 시묘격이다, 시에 묘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묘격, 이렇게 특수격으로 분류를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지에 있는 이 진술충미가 재성이나 관성, 이 재성이나 관성일 때, 재관의 고지일 때를 특히 시묘격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라든가 시지에 있는 진술충미가 식상의 묘지라든가 또는 뭐 인성의 묘지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이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 이럴 때는 재나 관성이, 지금도 뭐 재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재관이 시지에서 묘지가 됐을 때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시묘격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특수격으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묘격이 됐을 때는 시묘격은 어떠한 특징이라든가 현상을 보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묘격이라고 되어 있으면 만약에 시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그것이 진술충미가 있으면서 재관일에 해당이 된다면 시묘격인데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재나 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성과 관성이 묘지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식상이라든가 인성이 인묘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심효격으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대는 식상이나 인성의 작용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가 과거에는 이제 돈이라든가 뭐 기타 부동산 그냥 그 물려받은 재산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부가 존재하는 것이 지금 그 과거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주로 뭐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물건의 거래 또는 뭐 생산 이런 거를 통해서 부가 축적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어가, 땅이 단지 많다는 것으로는 안 되고 많은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판매함으로써 또는 뭐 특수작물 인삼이나 이런 거를 거래함으로써, 인삼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남는 어떤 차액 이런 것들로 부를 축적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거 아니면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벼슬 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성이나 재성이 매우 중요하던 시절이었고요. 현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가 축적되어 있는 모습이, 현대 부는 주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활동, 개인의 재능이죠. 활동이나 또는 문서나 부동산에 부가 굉장히 축적되어 있으면, 특히 한국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부동산의 대부분의 부가 다 축적되어 있고 또 문서에도 많이 되죠.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대의 부는 단지 어떤 생산 활동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부가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부가 인성이죠. 인성, 지금으로 말하면 십신으로 말하면 인성에 부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성이 잘 발달돼야 된다. 그러니까 재나 관성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서 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든가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라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 이런 경우도 다 인성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 부는 식상이나 인성, 그러니까 연예인, 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식상을 쓰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가 과거에 재나 관성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인성과 식상으로 이동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효격을 볼 때도 제관의 고지, 시지에 있는 진술충미가 재성이나 관성, 그러니까 제관의 고지일 때만 심효격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식상이나 인성이 시지에서 이렇게 묘지에 해당이 될 때도 그때도 역시 심효격의 이 이론을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제관만이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나 식상이 오히려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심효격에 대해서 연애 자평에 심효격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 거를 제가 요 구절을 양이 좀 많아서 그 설명했는 분량이 좀 길어서 그걸 다 옮기지를 못하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생략을 했어요. 하고 중요한 오늘 공부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연애 자평에서 심효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둔 부분,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심효격, 그러니까 시지에 진술충미가 있을 때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효격에 대해서 연애자평에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은 기인 필란 발어 소년 경활 소년 불발 묘중이냐 파 유물이 앞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활 귀 임묘중 위자심 약 총류 이장 제역 여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심효, 그러니까 시지에 진술 충미가 있는 사람, 그것이 제관에 해당이 될 때 과거 기준으로 하면 제관이죠. 제관이 시지에 진술 충미가 있는데 진술 충미가 있는데 그 진술 충미가 재성이나 관성에 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에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나은 발어 소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소년기에는 발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지의 진술 충미가 있고 그것이 제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은 소년 급제한다든가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다 이 얘기예요. 시지의 진술 충미가 있고 그것이 재성이나 관성에 해당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젊은 시절, 그러니까 20살 뭐 옛날 같은 20살이면 굉장히 한창 청년이고 과거에 급제해야 되고 그런 나이인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년 급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년 때 발복하지 젊어서 크게 발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에서 말하기를 묘중에 있는 사람은 소년 때 발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오행이 그 시지에 있는 묘지를 압박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지에 이렇게 진술 충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관의 고지라고 쳤을 때 연애자평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거, 이것이 제관에 해당이 되고 시지에 진술 충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재성이나 관성의 고지라면, 그런데 사주 안에서 이렇게 무토, 만약에 진이 있을 때 시지에 진이 있을 때 이렇게 사주 안에서 무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무토는 이 진토가 임수의 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의 고지죠. 관고에 해당이 되는데 관고인데 무토가 있으면 무토가 임수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진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고죠. 관고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어떻게 됩니까? 술토가 있어요. 시지에 술토가 있는데 또 이렇게 임수가 있으면 술토는 우리가 병화의 고지잖아요. 병화의 창고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주 안에 이렇게 임수가 있으면은 임수가 병화의 창고인 이 술토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재고로서의 역할을 술토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사주 안에서 그거를 해제시키는, 그걸 해소시키는 다른 글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겨우 발복을 하는데, 그렇게 될지라도 소년의 발전하기나 또 발전해도 크게 발전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게 있어도, 그러니까 시지에 이 묘지가 있으면 이제 굉장히 과거에는 불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면은 임수의 고지잖아요. 진토가. 그런데 무토가 이렇게 해서 보면 무토가 임수를 손상시켜서 이 관고로서 역할 진토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사주에 가불목이 있거나 운에서 가불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원사주에 이렇게 갑이 있으면 이 갑목이 무토를 극하니까 진토가 관고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술토라면은 임수가 이랬으면 술토는 병화의 고지니까 임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술토가 재고, 이 재성의 고지로서 역할을 못하는데, 그러면 사주 안에 무토나 기토가 있거나 운에서 무토나 기토가 와서 이 임수를 제거했을 때 술토가 재고로서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우 축토 같으면 경금의 고지잖아요. 경금 관성이죠. 관성인데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이 병화로 인해서 축토가 관고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원사주나 운에서 임계수가 와서 병화를 극함으로써 그때 이 축토가 관고로서 역할을 한다. 또 이런 구조라면 어떻게 됩니까? 미토는 재고죠. 재고인데 이렇게 경금이 있게 되면은 경금이 이 미토를 압박을 해서 재고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미토가. 그랬을 때는 원사주나 운에서 병이나 정이 와서 경금을 제거함으로써 그때 미토가 비로소 재고나 이런 걸로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소년급제를 하든가 젊은 시절에 크게 발전을 한다든가 뭐 큰 부자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소년급제를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100살까지 기본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90살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구조에서는 이 시지에 있는 진술충미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묘격이 나쁘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 25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잘 정상적으로 살아도 한 60세 전후 되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뭐 보통 한 50살 되면 대부분 이제 죽었죠. 노인 취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완전 노인이었죠. 50살만 되면. 조선시대 이럴 때는 뭐 50살까지 살았다는 거는 오래 산 거예요. 그리고 1970년까지만 해도 60살 정도 살면은 굉장히 괜찮은 수명을 누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수명이 과거에는 아주 짧았기 때문에 소년급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살에 예를 들어서 뭐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판검사를 하던 사람들이 말년에 그렇게 유복하지가 않고 말년에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이 대운이 12개 대운을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촌년에 좋은 운이 들어오면 말년에 반드시 어려운 게 올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안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말년이 아주 비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늦게 하다가 예전에 보면 그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했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80 몇 살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되고 그럴 때 깜빵 갔단 말이에요. 80 뭐 몇 살 되는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보통 사람이 깜빵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사람들은 평생 남을 잡아놓고 혼내고 그렇게 하다가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명예가 아주 평생을 쌓아 올린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또 뭐 어떤 국회의장 했던 분은 보면은 뭐 골프장에서 캐디를 그 성추행 해가지고 또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 경우도 말년에 거의 나이가 80이 돼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젊을 때 이렇게 치욕스럽고 망신당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말년에 한번 회복할 길도 없고, 또 평생 쌓아 올린 그 명예나 이런 부나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심욕격은 그렇게 썩 좋은 격국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심욕격이, 시지의 진술충미가 있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반드시 시지에 있는 것이 재성이나 관성, 재관의 고지가 아니고 식상이나 인성의 고지가 돼도 역시 심욕격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총유 이장 제역 여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주도 또한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상이나 인성이 있을 때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심욕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
심욕격은 시지의 오리지널 책에 의하면은 연애자평 기준으로 하면은 시지의 재성이나 관성의 고지가 있을 때 그것이 있으면 심욕격이라고 하는데, 심욕격이 있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만년에 발전한다는 거예요. 만년에 말년 또는 만년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뭐 50세 이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시절에 이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술충미가 상징하는 그 고지를 방해하는 글자가 있으면은 또 그것이 그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그나마 그거를 해제하는 글자가 와서 해제를 해도 완벽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연애자평에서 설명하는 심욕격의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사주, 이 샘플 사주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주는 시지에 이렇게 미토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인성의 고지, 간목의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사주는 시지에 이렇게 천간에 가불목이 없다면 인성의 고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천간에 투간을 여러 개, 가불목이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투간을 했어요. 그래서 시지에 미토가 있는 것이 심욕격이다, 이렇게 해서 뭐 발복이 소년 때 발복이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할 거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천간에 너무 많은 인성이 너무 많이 투출되어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간이 너무 강하다는 거, 이게 하나의 큰 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일단 이 사람은 이제 한 가지 공부를 하거나 전문가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더라도 정통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지의 영역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대학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물려받은 유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 사주는 이제 적격 폐인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평생 그 물려받은 재산을 까먹고 살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유산으로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번다기보다는 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이 공부 저 공부 하지만 한 곳에서도 깊이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사주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사주는 여기 지금 일지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오중에 있는 기토가 문제입니다. 이 오중 기토로 인해서, 기토가 상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질적인 지식이나 어떤 지능, 그러니까 머리죠, 뭐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지 않은데, 이 상관성으로 해서 굉장히 자기 과시를 하고 얼치기, 그러니까 아는 척,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는 뭐 하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자기 과시를 한다든가 아는 척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 포장하거나 과시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성격이 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오중 기토의 작용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이 빠르거나 또는 성격이 급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구조의 사주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지병을 안고 있거든요. 우리가 육체적인 지병도 있고 정신적인 지병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신적인 지병을 평생 안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히스테리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또는 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불안증, 이런 것들로 평생 시달리기가 쉬운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찌됐든 시주에 있는 이 사주가 굉장히 발전하려면 일간이 매우 약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훨씬 약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불목이 이렇게 많이 투간하면 안 되고 한 개 정도가 투간을 해가 있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돼야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많이 있으면 굉장히 산만하고 또 그 운에서도 제극인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천간에 당장에 지금 여기 경신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심욕격, 시지의 진술 충미가 있는 케이스,
시지에 이렇게 진술 충미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심욕격이라고 하는데, 현대에 있어서의 심욕격은 반드시 재성의 관성의 고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상의 고지도 역시 심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과, 이렇게 인묘가 되어 있으면 이거에 해당되는 묘지에 해당되는 글자를 잘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불목이 여기에 인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묘되어 있으니까 이 가불목 인성에 대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드러나 있는 것은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가르치거나 또는 어떤 그 활인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통으로, 그러니까 굉장한 업적을 쌓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지에 진술 충미가 있는 경우, 시지에 진술 충미가 있으면 우리가 심욕격이라고 하는데, 심욕격은 특징이 소년기에 발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만년에 발달한, 그러니까 늦게 성공하는 거예요. 늦게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반드시 재관이 아니라 식상이나 인성일지라도 심욕격을 확장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재능, 재능 같은 것도 시지에 묘지가 있으면 역시 그 늦게 그 재주를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지에 진술 충미가 있는 심욕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